자, 15페이지 회계의 기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62페이지까지는 그다지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기초에서 다 대부분이 한 부분들이고요. 이 안에서는 한두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내용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자, 15페이지 볼까요? 자, 첫 번째 회계의 기본 원리 돼 있죠. 회계의 뭐 어쩌고 저쩌고 눈으로 쭉 자, 그 중간에 밑줄 보세요. 회계 정보의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 밑줄만 꺼놓으면 됩니다. 그 밑에 보면은 회계 정보 이용자란 있죠. 밑줄 꺼놓으세요. 회계 정보 이용자란 경영자를 비롯하여 주주, 종업원, 채권자, 과세관청, 국세청을 말하죠. 투자자 등. 그다음에 그런데 회계 단위가 있고요. 회계 단위는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닌데 저기 두 번째 저 끝에 보면은 본점과 지점으로 구분 밑줄 꺼놓고요. 그 하나하나를 회계 단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줄에 그 있네. 장소적 범위라고 있죠. 예. 밑줄 꺼놓으세요. 이거는 그다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얘들을 장소적 범위라고 그러면은 그 2번에 보면은 회계연도 있죠. 회계연도 밑줄을 꺼놓고 이거는 시간적 범위죠. 두 번째 줄에 시간적 구분 이렇게 돼 있죠. 예, 시간적 구분 밑줄 시간적 범위 이라면 더 좋은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밑에 보면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런 말이 있죠. 이거 아주 좋은 말입니다.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자, 됐고 넘어갑니다. 이거 우리 기초 때 다 했던 겁니다. 16페이지. 자, 그 가운데 체크 포인트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은 재무회계, 관리회계 밑줄을 쭉쭉 그어주고요. 그 밑에 중요한 말은 그 밑에입니다. 외부정보 이용자 밑줄, 관리회계는 내부정보 이용자, 경영자 밑줄. 경영자가 내부정보 이용자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외부정보 이용자입니다. 그래서 경영자에게 보고하는 경영자에게 보고 목적 관리회계고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보고 목적 재무회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무제표 있죠? 예, 재무제표 밑줄 쫙 꺼놓고요. 이 재무제표는 그 보고 수단입니다. 보고 수단인데 그 네모 안에 있죠? 그 다섯 가지 밑줄 꺼놓으세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다섯 가지가 있는데 재무상태표는 우리가 살짝 맛을 봤죠. 자산, 부채, 자본 이러면 재무상태표였죠. 수익과 비용 이러면 손익계산서였죠. 근데 우리는 현금흐름표 이런 건 안 배웁니다.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세 가지 어떤 활동에 의해서 기록을 하는데 우리가 배우지는 않는다.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다음에 자본 변동표는 이 자본이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자본들의 증감 변화를 표시하는 표가 자본 변동표고요. 우리가 배우지는 않습니다. 주석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재무제표 종류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 종류가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자, 됐습니다. 넘어가도 됩니다. 예. 자, 19페이지.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요 하는 이유는 요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요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 자산을 크게 유동자산과 자산이 S이죠. A.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옵니다. 크게.
자산을. 부채도 마찬가지.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이렇게 나눕니다. 저 기준은 1년. 그렇죠?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 유동자산, 1년 이후 이상 비유동자산.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자산은 여기서 또 나누죠. 무엇으로 나누어지느냐면은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으로 나누어지고 비유동 자산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 이렇게 그 자산의 그 목적, 그 자산을 취득하는 목적에 따라서 전원수 쭉 나눕니다. 자, 그런데 부채는 요걸로 끝. 부채는 요걸로 끝.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채는 대부분이 유동부채입니다. 자,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분류가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초 때는 자산이냐 부채냐 요거 이제 구분하는 건데 여기 이제 교재로 넘어가면은 요렇게까지 구분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본은 5가지 나눕니다. 하나, 둘, 셋, 넷, 5. 그런데 회계 2급에서는 요 밑에 거 안 배웁니다. 자본의 첫 번째가 자본금이죠. 우리는 요까지만 합니다. 자본도 되게 복잡하게 나누어지네. 이렇게 나중에 한번 눈으로 볼 겁니다. 자, 그래서 그 19페이지, 자, 20페이지, 21페이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래가지고 22페이지 볼까요? 자, 22페이지 보면은 재무상태표 이렇게 되어 있죠. 재무상태표 밑줄 꺼놓고요. FP 동그라미 딱 쳐놓으세요. Financial Position. 그 밑에 밑줄 보세요. 기업의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것 밑줄. 자, 그 그림 봅니다.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 자본 이렇게 나눠주고 있죠. 자, 됐습니다. 넘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자, 기업의 경영성과. 그럼 자산, 부채, 자본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나중에 이거 진도 순서입니다. 알죠? 진도 순. 이렇게 이게 진도 순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도가 이렇게 넘어가집니다. 자, 자산, 부채, 자본뿐만 아니라 수익과 비용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수익과 비용도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먼저 수익, 비용. 자, 수익을 영업 수익과 영업 외 수익 그렇게 나누고요. 비용도 영업 비용과 영업 외 비용 이렇게 나눕니다. 수익도 이렇게 나눕니다. 자, 여기서 영업과 영업 외를 설명합니다. 이거 우리 기초 때 자합이익 자합손실에서 사실 설명이 되었었습니다. 우리 그때 자합이익 자합손실 할 때 뭐라고 설명했죠? 자, 하이마트는 무엇을 파는 회사죠?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하이마트는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영업활동이에요. 그죠? 교보문고는 책을 판매하는 행위가 영업활동이죠. 편의점은 삼각김밥, 음료수 그 판매하는 행위가 영업활동이죠. 세부상컴퓨터하고는 지금 강의하고 있죠. 이게 영업활동입니다. 그런데 하이마트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거야. 하이마트가 주식 투자하는 회사가 아니죠. 그런데도
주식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영업 이외의 활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보문고가 책을 판매하는 회사죠. 그게 영업 활동. 근데 교보문고가 부동산을 갖다가 투자를 했네? 할 수는 있습니다. 원래 부동산 투자를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도 있죠. 예, 그 부동산 투자 회사들은 그 부동산 투자를 주 업종으로 하거든. 그런데 교보문고가 부동산을 투자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업 이외의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영업과 영업 외는 뭐냐면은 영업 활동에서 그러니까 하이마트가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교보문고가 책을 판매할 때 돈을 벌었다. 수익이 발생했다. 영업 수익이고 비용이 발생했다. 영업 비용입니다. 자, 교보문고가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어. 영업의 수익입니다. 그런데 교보문고가 주식 투자하면서 돈을 잃을 수도 있죠. 그건 영업 외의 비용인 거예요. 됐죠? 하이마트가 전자제품을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이 발생했다. 영업 수익, 비용이 발생했다. 영업 비용. 자, 교보문고가 그 하이마트가 부동산 투자하면서 돈을 벌었다. 영업의 수익, 돈을 잃었다. 영업의 비용.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업과 영업 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용은 여기에서 또 더 나누죠. 영업 비용을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로 나눕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자, 일단은 여기서 이 판매비와 관리비가 너무 기니까 주로 뭐라고 부르냐? 판관비 이렇게 부릅니다. 예, 판관비라고 부릅니다. 우리 책의 그 29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안 돼 있죠. 그 매출원가 판관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냥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누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얘 두 개가 영업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우리 분류들이 있죠. 자산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이런 복잡한 구조로 나눠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복잡한 구조로 분류되고 있다 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 저렇게 나눠지구나. 그래가지고 3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30페이지 보면은 자, 손익계산서 나와 있죠? 자, 그 손익계산서 밑줄을 꺼놓고요. IS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면 됩니다. 자, 인컴 스테이트먼트, 그 손익계산서는 IS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밑줄 보세요. 기업의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 해가지고 밑줄을 꺼놓으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차변의 비용, 대변의 수익이죠. 자, 31페이지는 그냥 넘어가도 좋습니다. 자, 37페이지. 자, 거래 나오죠. 자, 우리 거래는 뭐였죠? 그 밑에 거래의 밑줄 꺼놓으세요.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 밑줄. 자, 이런 것을 거래다 라고 하는데 그 밑에 보면은 회계상의 거래돼 있죠. 회계상의 거래를 밑줄을 쫙 끊어야 되죠. 그 별표를 딱 쳐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회계상의 거래가 중요한 거다. 회계상의 거래, 자산부채 자본의 정관 변화가 발생하는 것들이죠. 일반적인 거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계상의 거래냐,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회계상의 거래는 자산부채 자본의 정관 변화가 발생하는 것들이고 저 오른쪽에 있는 걸 걔들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밑줄 꺼놓으세요. 상품 주문 보관 약속, 계약, 각종 계약 체결 담보 제공 등 얘들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왼쪽에 회계상의 거래에 밑줄 또 꺼놓으세요. 화재, 분실, 도난, 훼손, 파손, 가격의 하락, 대손, 감가 이런 애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거래가 아니죠. 그런데 회계상에서는 거래가 된다. 이걸 말을 다르게 바꾸면은
회계상의 거래들은 붕괴된다. 붕괴할 수 있는 것들, 일반적인 거래는 붕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일반적인 거래라고 하면 안 됩니다. 회계상의 거래는 거래가 되고, 그죠?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은 붕괴가 안 됩니다. 자, 그 밑에 거래의 판료소에 그 별표 땡 쳐놓으세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있고요.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넘어가고요. 38페이지. 자, 거래의 종류에 보면 그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되어 있죠. 밑줄만 쫙쫙쫙 꺼놓고 세 가지 묶어 놓으세요. 이거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냥 지금은 밑줄만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쭉 넘어가서 45페이지. 자, 45페이지 보면 이제 계정이 나와 있죠. 예, 계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죠. 자, 넘어갑니다. 46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자본 계정, 수익 계정, 비용 계정 이렇게 쭉 이렇게 나눠지죠, 그죠? 예, 됐고요. 46페이지 가운데 거래의 이중성 밑줄을 꺼놓고요. 그 밑에 밑줄 그으세요. 모든 거래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고 항상 차변 요소 금액과 대변의 금액은 일치하게 된다. 밑줄. 그 밑에 3번에 대차 평균의 원리 밑줄. 대차 평균의 원리는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밑줄 그으세요. 모든 계정의 차변 잔액의 총합계와 대변 잔액의 총합계는 항상 일치한다. 차변과 대변은 항상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 됐습니다. 넘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 50페이지에 자, 붕괴 있죠? 예, 붕괴 중요한 거죠. 붕괴 그 별표 하나 딱 쳐놓고요. 붕괴가 끝나면 뭐 하죠? 정기하죠. 예, 정기도 밑줄 그어 놓으세요. 자, 총계정 원장에 옮겨서 기록하는 것을 정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51페이지에 가운데 전표의 종류로 되어 있죠. 그 기억의 입금 전표 밑줄, 맨 밑에 출금 전표 밑줄, 그 다음 52페이지에 가운데 대체 전표 밑줄. 요거는 나중에 전표 배울 겁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은 넘어가도 상관이 없다. 그 다음 53페이지 맨 위에 장부 조직 밑줄, 그 밑에 주요부 보조부 밑줄. 주요부에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 둘이 딱 묶어두세요. 예, 그것만 하면 됩니다.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이 주요부에 해당이 된다. 나머지는 됐습니다. 나머지 이거 보조부는 나중에 이거 조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또 다시 설명합니다.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그렇게 깊게 볼 필요는 없다. 59페이지 보면은 가운데 자, 회계의 순환 과정 이렇게 되어 있죠. 밑줄. 자, 그 밑에 1단계. 자, 1단계에서 거래의 식별의 거래 동그라미, 2단계에 붕괴 동그라미. 그래서 그 옆에 전표 작성 밑줄 꺼놓고요. 3단계 전기 동그라미, 4단계 시산표 동그라미, 5단계 결산 동그라미, 6단계 재무제표 동그라미. 됐습니다. 넘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62페이지까지